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영국 BBC의 한 기자는 한국은 광기의 나라라며 제정신이 아닌 나라라고 충격 보도를 하여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발언으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활동한 한 영국 여성이 한국에서의 일을 낱낱이 파헤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BBC 뉴스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제인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장소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세상을 보고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제 직업을 정말 사랑한답니다. 제 사무실에는 벽에 걸린 큰 낡은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영국이 한때 세계의 4분의 1을 다스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이 지도를 바라보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지난달에는 세계 경제에 대해 프랑스 전문가를 인터뷰하러 파리에 갔었습니다. 공식 인터뷰가 끝난 후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가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인 씨, 영국이 예전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은 미국의 가장 작은 주들보다도 더 가난해졌어요. 저는 커피를 거의 쏟을 뻔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제가 사랑하는 영국이 가난해졌다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정기적인 월요일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제 상사인 톰이 어떤 기자들이 세계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누가 담당하고 있지? 톰이 테이블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마이크가 중국을 맡고 있고 사라가 일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특별히 담당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톰이 펜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제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였거든요. 삼성, 현대, 그리고 K-팝 음악이 있긴 하죠.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중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톰이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이야, 제인. 세계 컴퓨터 메모리 칩의 70%를 만드는 나라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시아에 대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크고 강력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일본은 흥미로운 문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요?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작은 나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캠든 마켓 근처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유럽 정치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명의 젊은 대학생들이 플래시카드로 외국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프랑스어도 스페인어도 제가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명, 금발 머리의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했지만 이 언어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일어나서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어떤 언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금발 소녀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어요. 저희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하필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나라예요. 그녀가 반짝이는 눈으로 설명했어요. 경제, 문화, 기술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고 있어요. 글쎄요, K-팝과 삼성이 유명하긴 하죠. 제가 완전히 동떨어져 보이지 않으려고 말했습니다. 갈색 머리의 남학생이 플래시카드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한국이 컴퓨터 칩 제조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거의 모든 나라보다 잘 처리했고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됐을까요? 세 번째 학생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은 정말 놀라워요. 졸업하고 나서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에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학생들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K-팝과 스마트폰만이 아니었어요. 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가슴 속에는 새로운 불꽃을 품고 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특별 보도를 하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톰이 컴퓨터에서 고개를 들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관심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제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런던에서 12시간이나 되는 긴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공항을 걸어다니면서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공항은 크고 깨끗하게 반짝였어요. 여행객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로봇이 제 앞에 멈추더니 화면에 웃는 얼굴이 나타났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는 도움을 받으려면 직원을 찾아야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입국 과정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여권 심사를 통과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분밖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원이 제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고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빨랐어요. 서울로 가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 표지판을 따라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런던에서 익숙했던 오래되고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지하철은 깨끗하고 조용하고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아시아 국가인가?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와이파이에 연결했어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또 다른 놀라움이었죠. 영국의 지하철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보통 몇 분마다 끊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하철이 고속으로 달리는 동안에도 문제없이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1시간 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왔을 때 놀라움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 멀리까지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습니다. 건물에 있는 거대한 화면들은 화려한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제 호텔은 도시 중심부에 있었어요. 체크인 후 방으로 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의 도시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마치 땅에 떨어진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강이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며 거울처럼 모든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의 경제학 전문가인 김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책과 차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녹차 한 잔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어요. 김 교수님이 1950년대 서울의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사진 속에서 저는 파괴된 건물들과 잔해 속에 서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 사진들이
제가 방금 본 동일한 도시를 보여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많이 변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중요시하고 미래를 계획했기 때문이죠.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옷과 가발 같은 간단한 것을 만드는 것에서 배와 자동차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칩, 스마트폰, 전기 배터리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으로 옮겨갔어요. 그는 컴퓨터에 있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지금 세계 메모리 칩의 70%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전자기기가 우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인터뷰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제 호텔 근처의 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길을 찾기 쉽게 해주었어요. 자동 판매기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분 단위로 도착했어요. 런던에서는 기차가 종종 지연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지하철 칸은 어디에도 쓰레기나 낙서가 없이 깨끗했어요. 모든 역에는 도착할 때만 열리는 스크린 도어가 있어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도 제 휴대폰이 완벽한 신호를 보여주었다는 점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듯이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끝날 무렵 제가 본 모든 새로운 것들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를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면에서 이미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날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셋째 날, 저는 이 놀라운 나라를 더 많이 탐험할 준비를 하고 일찍 일어났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기술, 교통, 청결함. 하지만 저는 기자이고 기자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하죠.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부분과 어려운 부분 모두를 포함한 진짜 한국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의 가이드이자 통역사가 되어주기로 한 한국 대학생 민지를 만났어요. 우리는 반짝이는 도심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동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의 아파트들은 도심의 것들만큼 높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보기 좋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 가격은 얼마나 해요? 부동산 간판이 있는 건물을 지나가면서 민지에게 물었어요. 민지는 간판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비싸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좋은 직업이 있어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30대가 될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런던에서도 주택 가격이 비싸지만 한국에서는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투룸 아파트는 아마 영국 돈으로 약 70만 파운드 정도 할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 사람들만큼 많이 벌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위해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안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 앉아 노트북으로 작업하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조용했어요. 왜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는 대학생이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취업 시험을 공부하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대기업에서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몇 년 동안 공부해요. 저는 한국이 선진국 중에서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학위를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교육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방문했어요. 한국은 출산율이 낮아지고
사람들이 더 오래 살면서 국가적으로 고령화되고 있었습니다. 센터는 수업을 듣고 운동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노인들로 붐볐어요. 한 할머니가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감사히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쫄깃하고 약간 달콤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토닥이며 한국어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민지가 번역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말랐으니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세요. 저는 웃었지만 민지는 이것이 실제로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의 많은 노인분들은 노후에 충분한 돈이 없어요. 자녀들이 그들을 돌봐야 하지만 가족 구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늦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통시장으로 피했어요. 안에서 좁은 길은 신선한 생선부터 다채로운 채소,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가게들로 줄지어 있었습니다. 시장은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는 소리, 음식이 조리되는 지글지글한 소리, 구워지는 호떡의 달콤한 향기. 채소 가게의 할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손짓했어요. 그는 저에게 맛볼 수 있도록 아삭한 배 한 조각을 건네주셨습니다. 맛있게 달콤하고 즙이 많았어요. 제가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시장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민지가 목소리에 슬픔을 담아 말했어요. 대형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이 더 편리해요. 하지만 이런 시장들은 수백 년 동안 우리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위를 지나쳤어요. 약 50명의 사람들이 비를 맞으며 서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무엇에 대해 시위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작은 회사의 노동자들이에요. 3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한국 경제는 매우 강하지만 때로는 특히 대기업과 경쟁할 때 작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의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반짝이는 기술과 인상적인 인프라 뒤에는 실제 도전 과제들이 있었어요. 비싼 주택, 일자리 경쟁, 고령화 인구,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하지만 저는 또한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신문은 해결책을 논의했고 정부 포스터는 주택과 노인 돌봄을 돕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도전 과제를 숨기지 않았어요. 직접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서 저는 모든 나라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차이점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기술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던 것과 같은 에너지와 혁신으로 도전 과제에 접근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아마도 어떤 완벽한 지하철 시스템이나 스마트 시티 기술보다 더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2주를 보낸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제 여행 가방은 이제 기념품과 선물로 가득 차서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새롭게 배운 모든 것들로 훨씬 더 무거웠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호텔 창문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지하철역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상인들은 음식 수레를 차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들을 금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놀라운 기술을 제공하고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로봇들. 지하철이 항상 정시에 운행되는 완벽한 교통 시스템. 지하에서도 작동하는 초고속 인터넷.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준 친절한 사람들. 저는 또한 도전 과제들도 기억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집, 돈 걱정을 하는 노인들, 좋은 일자리를 위한 치열한 경쟁. 어떤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가였어요. 60년 전,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기술, 엔터테인먼트, 혁신의 리더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몇 시간 동안 타이핑했어요. 어떻게 영국 사람들에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때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요. 런던에 돌아왔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은 오래되고 더러워 보였어요. 제 아파트의 인터넷은 느렸습니다. 심지어 거리도 이제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제 보고서를 상사인 톰에게 보여주기 위해 BBC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는 각 페이지를 넘기면서 눈이 점점 커지며 주의 깊게 읽었어요. 이것은 놀랍네요. 그가 읽기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확실한가요? 직접 제 눈으로 봤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단지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에요. 많은 면에서 이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두와 공유해야 해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제 보고서인 빛의 나라 한국의 부상과 변화하는 세계 질서는 다음 날 발표되었어요. BBC 뉴스의 톱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부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과장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일부 면에서 영국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기심을 갖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들은 저에게 학교에서 강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정부 관계자들은 한국의 성공을 이해하고 싶어 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톰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제인, 우리는 서울에 새로운 BBC 사무실을 열고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을 이끌어주길 원해요. 아시아 담당 책임자가 될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일하기 위해서요. 지금 저는 서울의 새 아파트에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제 창문에서 한강과 그 너머의 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도시가 마치 수천 개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빛납니다. 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에 대해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생각해요. 작은 나라들이 중요할 수 없다고 믿었던 제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깨닫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새로운 리더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강대국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기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더 넓게 봐야 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용감하다면 어떤 다른 놀라운 발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의 매일은 저에게 새로운 배움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단지 기사 하나를 쓰기 위해 왔던 저였는데 이제는 이곳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제가 처음 방문했던 그 카페로 다시 갔어요. 캠든 마켓 근처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학생들을 만났던 그곳 말이죠.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 젊은 영국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쳐놓고 서울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소녀가 밝게 대답했어요.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 이후 한국을 방문하는 영국 관광객 수가 40% 증가했어요. 영국 대학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인기 과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오후에는 한 특별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국과 한국 학생들의 교류 프로그램 시작식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 보고서를 읽은 한 영국 교사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계를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다고 해요. 강당에 들어서자 양국 학생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제인 브라운 씨는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다리를 놓은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도 그분의 용기와 호기심 덕분이에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보고 그것을 나누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영국 소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라운 씨,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세상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서울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춤추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젊은 커플들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노인들은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손짓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그분이 한국어로 물으셨어요. 네, 영국에서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한국어가 꽤 좋네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전쟁 당시 어린 소녀였던 기억, 나라가 발전하는 것을 지켜본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손자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땐 외국인을 보는 것조차 특별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손자가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 번의 출장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요. 저는 익숙한 것, 편안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더 풍요롭고 넓은 세상을 발견했어요. 제 아파트에 도착해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 책의 마지막 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제 한국 경험을 담은 것으로 다음 달에 출판될 예정이에요. 진정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는 저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빛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더 많은 빛을 발견하고 더 많은 다리를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 만에 클릭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